네, 노인복지시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기요양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노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설을 확충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노인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 중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거든요. 수발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발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수발 또는 개호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개호 이런 단어를 썼었죠. 그 이유는 수발한다는 것은 노인을 수발든다 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발이란 용어보다는 요양이란 용어를 더 확대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개호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노인 개호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이 수발이나 개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네, 곁에서 돌봐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요양이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설명했죠. 여기 보면은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시설은 주거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가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공적 부조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노인 의료복지는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안에 의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확충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인구가 노인 인구가 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한 1000명 내외다. 그러면 시설도 그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고 어떤 데는 또 너무 적어요.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지역적인 그런 수요조사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구 대비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 인구 대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를 확충해라. 우리 앞서 뭐 재가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 재가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한 가지 주제로 또 선정이 돼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가 서비스는 주로 방문사업, 주야감 사업, 단기보호, 재가 노인복지 지원 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세 개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돼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재가 노인은 포함이 안 되고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이거 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확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환자를 돌보는데 요양원이나 요양 공동생활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요 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1등급인 경우에는 약 1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각종 뭐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한 분의 노인을 돌보는데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가 서비스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잠깐만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는 가족이 돌보게 되겠죠. 혹은 혼자서 생활할 수도 있겠죠. 남는 시간에는. 또 주간만 보호하고 야간은 가족이 돌보겠죠. 또 야간만 보호하고 주간은 가족이 돌보겠죠. 또 단기보호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보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필요로 하는 이런 생활시설, 그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 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의 확충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시설의 재정 부족과 설비의 미비. 네,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뭐 재정 구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 우리 행정복지학부 졸업해가지고 이런 노인 요양시설에 취직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네, 임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뭐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도 너무 적어요. 좀 여유롭게 주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제는 노인을 돌보는 비용은 사회적 부담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언젠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영향력 있는 단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투표권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점점 더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제도적 복지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노인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제도적 복지가 아니에요. 선벌적 복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전체 노인 아닙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꼭 돌보게 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제다 이런 겁니다. 재정뿐만이 아니라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설비는 세계적인 수준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복지시설을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뒤처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사생활 공간이라든가 일상생활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해요. 예, 운동실, 뭐 휴식 공간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인실이라든가 2인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대부분 4인실 심지어 6인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해결 문제를 정해봤어요. 아까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시설이 확충되고 있잖아요. 또 확충해야 되고요. 근데 노인복지시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임금과 처우는 너무나 낮거든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서비스 임금이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서비스도 당연히 최저 수준일 거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요? 근데 이 해결 문제는 글쎄 딱 어떤 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풀어봐야죠. 왜요? 여러분의 앞으로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떠올려봐요. 지역사회복지론이라던가 정책론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탈상품화라는 용어를 아셔요, 여러분?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탈상품화. 이 탈상품화가 뭐냐면 이를테면 사람을 상품화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왜요? 국가가 일자리를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너무 편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각각의 일자리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임금은 다 비슷해요. 이를테면 공적 서비스가 뭐예요? 교사, 공무원, 소방서, 경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다 공적 서비스예요. 그래서 똑같은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 교수, 어린이집 교사 거의 월급이 비슷해요. 그런 걸 보고 우리 탈상품화라고 하죠. 어쩌면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런 걸 또 합의하려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토론과 얼마나 많은 그런 설득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나요? 그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겠죠. 어쩌면 과거의 노예들이 꿈을 꿨겠죠. 우리가 노예가 아닌 꿈을. 언젠가는 되는 거잖아요. 우리 때 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때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무튼 이 문제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의견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찬반 토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면서 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사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은요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영리 목적으로도 만듭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은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비스가 더 잘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관이 영리인지 어떤 기관이 비영리인지도 몰라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영리 목적 시설인데 후원을 받더라고요. 그게 참 뭔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요양시설을 공적 영역, 나라의 국가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 민간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공적 영역에만 노인 복지시설을 맡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영리 목적으로 한 민간 영역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걸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선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 사회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존재해요. 그 순간에는 찬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를 수도 있죠. 네. 과거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할 수도 있죠. 그것은 사회적, 공간적, 시간적인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